언주중학교 2학년 감성 매스. 오늘의 단어는 5.6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파트에서 활용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어제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할 것이고요. 활용과 관련해서 이전에 어떻게 활용을 다루었는지 살펴본 이후에 1차 함수의 활용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이전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함수의 식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언급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을 할 때, 두 번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할 때, 세 번째, 지나는 두 점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각각의 1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1차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실생활에서 많은 활용이 되는 과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1차 방정식에서도 활용 문제를 배웠었고, 연립방정식에서도 또 1차 부등식에서도 항상 활용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 활용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 시험 문제에 굉장히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기억나나요? 그렇죠. 조금 어려웠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먼저 문제를 쭉 읽어보고 무엇을 미지수로 놓으면 좋을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가를 x라 두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식을 세웠었습니다. 원가가 10,000원인 물건을 원가가 10,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정가에 30% 할인하여서 원가의 40%를 이제 이걸 얻으라고 합니다. 자, 정가의 30%를 할인한다. 그 말은 정가의 10분의 7을 곱해 주어서 원가의 4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득이겠죠?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원가의 40% 이상. 원가의 40%는 4,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우리가 해결을 해주었는데요. 선생님이 부등식 해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빨리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x는 2만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답이 옳은지 확인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정가는 20,000원 이상이라고 정해야 한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그렇죠. 순금 문제. 여러분들 순금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소금물 문제라고 완성도 많았는데요.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을 해볼까요? 맞아요. 먼저 문제를 쭉 읽어보고 무엇을 미지수로 두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야 할 14K의 금의 양을 X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4K의 금의 무게를 Y라고 먼저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두었으니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맞아요. 먼저 x와 y를 더한 값이 220이고 금의 함량을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의 함량은 100분의 56x에다가
y를 더했더니 75%의 금이 220g.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x는 바로 그냥 선생님이 쭉 구해본 거예요. x는 125, y는 95.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양을 문제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24K의 금의 함량이기 때문에 y의 값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95g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1차 부등식에서의 활용에서도 그렇고 연립 방정식에서의 활용에서도 그렇고 일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1차 함수의 활용에서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답변에 yes!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쭉 읽어보고 이제 함수는 두 양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량 관계를 조세를 합니다. 수량 관계를 조세를 해서 두 변수 x, y를 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는 x, y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아까 1차 부등식으로도 식을 나타냈고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나타낸 것처럼 1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식으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 1차 함수의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려는 값을 찾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식으로 많이 해결을 하는 편이지만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느냐?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해결하거나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거나 1차 부등식을 해결했던 것처럼 1차 함수도 그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과 y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해야 할 작업, 구한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문제가 원하는 그 답이 맞는지 적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길이가 10cm인 용수철이 있었는데요. 무게가 5g씩 추가 증가할 때마다 길이는 2cm씩 증가한대요. 즉 우리가 이게 10cm였는데 무게가 5g짜리 추가 있을 때 12cm가 된다는 거죠. 이때 용수철의 무게가 9g인 추를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뜻에 맞는 수량 관계를 조사하여 두 변수 x, y를 정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수량 관계, 어떤 수량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추의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x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길이가 2cm씩 늘어난다. y값이 하나씩 결정된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추의 무게를 x, 용수철의 길이를 y라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x가 용수철의 추의 무게라고 했는데요. 추의 무게가 5g 늘어날 때마다 길이가 2cm씩 증가한대요. 선생님은 보통 함수의 식을 구할 때 그래프로도 많이 구하고 표로도 많이 구하는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표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x와 y에 대해서 먼저 추의 무게가 없을 때 길이는 10cm이고요. 추의 무게가 5g 증가했을 때 12cm, 2cm가 늘어났죠. 10g일 때 14cm. 이런 식으로 우리가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10이다. 이 함수는 그러면 y 절편값이 10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는 어쩌고 x 더하기 10의 꼴이겠구나. 근데 x 값이 5가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2가 증가한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거 기울기 개념이에요. x가 10만큼 증가할 때 y는 14만큼 증가하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은 기울기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의 식으로 x, y 사이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y는 5분의 2x 더하기 10이라는 식을 구했는데요. 1차 함수의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값을 찾는데요. 지금 x의 값이 9일 때 y의 값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x값에 9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의 9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5분의 18 더하기 10, 즉 13.6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식에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F9는 13.6. 실제로 우리가 1g이 늘어날 때 0.4cm씩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그래서 13.6cm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때까지 이제 활용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이제 밑에 있는 학습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 원주중학교 수학 질문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지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학습지는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제공을 한 거고요. 아직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학습지는 아니에요. 우리 아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학습지는 함수 마무리할 때부터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이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